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이번에는 볼보의 V60 크로스 컨트리입니다. 사실 이 크로스 컨트리는 제가 정말 극찬을 많이 했었던 차량인데요. 2024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약간의 달라진 포인트들과 간단하게 내외장 디자인을 훑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크로스 컨트리라는 장르는 거의 볼보의 시그니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볼보의 패밀리룩이 잘 녹여져 있으면서 크로스 컨트리만의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령 그릴 테두리라든지 패턴들, 이런 포인트들은 크로스 컨트리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 신선한 느낌이 들고요. V60 크로스 컨트리는 B5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휠은 현재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스펙은 235에 45가 들어가 있어요. 크로스 오버 형태이기 때문에 세단 같으면서도 트렁크 공간은 SUV만큼 넓다는 게 바로 이 크로스 컨트리의 특징인데요. 후면부도 심플하면서 볼보의 패밀리 룩이 정말 잘 입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V60cc는 B5 단일 트림의 AWD 4륜구동이 기본 사양입니다. 크로스 컨트리는 넓은 적재 공간이 특징인데요.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야, 정말 넓습니다. 여기에 3열 시트를 넣어도 될 정도로 정말 광활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이 많으시거나 캠핑이나 레저 이런 것들 좋아하신다면은 이 크로스 컨트리가 정말 제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 캠핑을 다니는 입장인지라 크로스 컨트리 너무 탐이 납니다. 실내도 SUV 라인업이나 아니면 세단 라인업과 거의 비슷하게 패밀리 룩이 잘 입혀져 있어서 사실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고 있을 거 다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역시나 이게 중형급이긴 하지만 공간이 정말 넓다는 게 특징이고요. 2열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적용된 기능들은 앞서 제가 탑승했었던 S90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보조라든지 파일럿 어시스트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티맵이나 아니면 루틴 기능들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레포스의 크리스탈 기어 노브도 완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2024 V60cc 크로스 컨트리 주행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V60 크로스 컨트리를 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제가 S90을 탔거든요. 그러다가 V60을 타니까 확실히 같은 엔진에 같은 변속기, 같은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V60은 조금 더 작은 차체와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감이라든지 주행 감각이 훨씬 더 경쾌하고 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좀 더 잘 맞게 느껴져요. V60도 거듭된 연식 변경으로 B5 한 가지로 단일화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륜 기반의 4륜 구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동력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에 보면은 오프로드 모드가 있더라고요. 막상 이 차량으로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이 크로스 컨트리라는 장르 자체가 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의 험지, 약간의 오프로드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모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V60은 S60과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데요. 그래서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자동 8단 변속기 조합으로 총 250마력의 35.7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 약 4.1토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제가 시승했었던 S90과 마찬가지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아주 약간 주행 보조를 도와주는 개념이고 마찬가지로 EV 주행을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볼보 차량의 전 라인업을 다 타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S60이 생각보다 정말 스포티하거든요, 성능이. 그래서 국산차로 치자면은 거의 G70에 준하는 그 정도의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볼보 하면은 달리는 차라고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었어요. 반면에 V60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S60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습니다. S60은 1700kg대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V60은 1800kg대입니다. 당연히 같은 플랫폼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썼는데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연비 손실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S60은 리터당 연비가 11km대가 나오는데 얘는 10.6인가 그래요. 현재 고속도로 주행을 했더니 10.7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SPA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V60이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무게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습니다. S60보다 V60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승차감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거의 세단에 준하는 시트 포지션과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트렁크만 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단 타시는 분들은 짐을 트렁크에 싣는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캠핑이라든지 여행을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짐을 테트리스 하듯이 차곡차곡 넣어야 돼요. 대충 넣으면은 다 못 넣습니다. 근데 이 V60 크로스 컨트리, 크로스 오버라는 장르 자체가 적재 공간을 최대화시켰기 때문에 세단에 준하는 성능감과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게 진짜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V60 탄 다음에 혹평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V60을 처음 탔을 때 엄청 극찬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이게 생김새랑 다르게 주행 감각도 너무 안정적이고 잘 나가주는데 상당히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V60은 그거예요. 어느 한 방면에서 특출남은 없지만 육각형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거죠. 크로스오버 자체의 디자인 호불호를 제외하면은 거의 성능감 면에서는 다수의 입맛을 잘 충족시킨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승 코스는 고속도로 주행 위주다 보니까 지금 아까부터 계속 고속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 노이즈라든지 윈드 노이즈가 평소보다 다소 크게 들리실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리뷰하는 속도 있잖아요. 그 속도로 달렸을 때는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근데 이 V60도 마찬가지로 이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소음 파이가 좀 적어요. 이렇게. 근데 승차감은 진짜 좋죠. 승차감은 진짜 생각보다 컴포트하면서 푹신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다리 이음새를 지나간 이후에도 잔여진등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해서 또 의외로 탄탄한 맛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60이 연식 변경이 되면서 달라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원래 크로스 컨트리 라인은 요 오레포스 크레스탈 기어 노브가 적용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좀 심플한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가 있었는데 연식 변경되면서 다른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탈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진작에 적용을 시켰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 기어 노브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제가 S90을 타다가 V60을 타니까 좀 다른 점이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볼보는 기본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간접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약간 소극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V60은 이 도어 트림에 들어가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데 가면은 이 안쪽에 도어 포켓 있잖아요. 이곳을 제외하면 조명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도 조명이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 컵홀더와 기어노브 쪽에 정말 은은하게 이게 들어오는 건가 안 들어오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은은하게 무드 조명이 나옵니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상당히 디자인들이 고급스러워졌잖아요. 근데 좀 라이트 감성은 약간 아쉬워서 조금 더 이런 라이트에 신경을 썼더라면 더 좋은 그런 느낌이 났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S90과 V60을 번갈아 타면서 운전을 200km 정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켜지 않았을 때는 거의 파일럿 어시스트를 켜고 다니고 지금도 사실 켜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운전자가 느꼈을 때 뭔가 안심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은 브랜드마다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이 볼보에 들어가는 파일럿 어시스트는 사람이 직접 운전해주는 듯한 인식률과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서 운전자가 조금 마음을 놓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방에 정체가 시작돼서 브레이크를 조금 강하게 밟았는데요. 균일한 제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로 뭐 요즘 약간 고성능 차들에 들어가는 포피 브레이크라든지 대구경 디스크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른 제동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전방에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가 볼게요. 이야, 딱 봐도 엄청나게 편안해 보이죠, 제가. 하중 이동도 없고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도 좋고요. 핸들링이 약간 독일차스러워요. 여기서 급조양까지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날렵하다. 이게 플랫폼도 그렇고 S60하고 쉐어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성능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트렁크가 긴 차 중에서 이렇게 날렵한 차가 또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만족스러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핸들을 튼 쪽으로 롤이 발생이 되지도 않고 이 뒷바퀴 후륜도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볼보 브랜드는 전반적으로 전륜구동 플랫폼에 4륜구동이 추가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후륜 기반 베이스의 독일 차들하고는 살짝 방향성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후륜 기반의 4륜 차량들은 조금 더 재밌거든요. 코너로 돌아 나갈 때나 아니면 차선 변경을 했을 때. 근데 반대로 전륜 기반의 AWD 4륜구동 차량들은 재밌기는 한데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차를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따로 드라이브 모드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풀악셀을 밟아도 금방금방 고RPM을 사용을 해주면서 와, 차체를 가뿐히 방금 변속되는 거 들으셨죠? 변속되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동 8단 변속기를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변속될 때 충격도 없고 진짜 부드러워요, 그냥. 그리고 가속했을 때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힘이 부족하지 않게 잘 끌고 나가주고 있어요. 노면 소음. 와, 서머 타이어는 정말 다이내믹하네요. 자, 가속 구간이기 때문에 밟아보겠습니다. 잘 끌고 나가줍니다. 이게 마력이 250마력이긴 하지만 실제 체감되는 가속도는 한 200 후반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고속으로 달릴수록 약간의 윈드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2024로 연식 변경이 된 볼보의 V60 크로스컨트리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S60은 앞으로 단종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탔을 때 정말 재밌는 차량인데 좀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